우리나라 전자결제 업체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엄청난 또 기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다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가 동향하고요. 관련 이슈들 뭐가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참고 영상으로 항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68% 상승 마감했네요. 다날 아시다시피 전자결제 업체가 되겠고요. 크게는 가상자산 관련 수혜주로서도 연동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도 연동이 되고 있고요.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전자상거래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자결제 수요가 늘어나는 코로나 관련 수혜주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이슈 속에서 그동안에 어떤 움직임을 보였는데, 사실 뭐 메타버스는 제대로 한번 부각된 적은 없어요. 이전에 가상자산 이슈하고 코로나 이슈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등락 흐름들을 많이 좀 보여왔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제 시장에 어떤 관심도 많이 잊혀진 것 같고, 거래량도 많이 좀 줄어들어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주가는 올라가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승에 대한 신뢰도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좋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주가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어떤 이제 일정한 구간에서 바닥을 좀 찍어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제 박스권 추세라고 해야 될까요? 위로는 한 7,700원과 7,800원, 아래로는 6,000원대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박스권 추세가 공고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에서 지난주에 뭐 바닥을 찍고, 이번 주도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잘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아쉬운 건 거래량이 정말 아쉬워요. 거래량까지 좀 터져준다면은 훨씬 더 이 바닥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아지는데, 반등은 나왔는데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없기 때문에 조금 신뢰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뭐 지금으로서는 6,000원대가 하나의 반등의 기준점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6,000원대 이탈이 없으면 지금은 반등을 계속해서 좀 기대하면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나온 부분들 중에서 향후에 다날에게 긍정적인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인앱 결제 금지법일 거예요.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드렸지만, 사실 이 부분들이 어떤 이제 다날에게 급등의 흐름으로 찾아오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구글 인앱 결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애플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 부분에 우리나라에 있어서만큼은 일단은 구글의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이 아닌 다른 결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애플이 내년부터 컨텐츠 구독 앱을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외부 결제라는 건 즉 애플의 자체적인 내부 결제 앱이 아닌 다른 회사의 어떤 결제 앱을 이용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 도입을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날이나 우리나라 전자결제 업체에서도 이게 하나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엄청난 또 기회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거죠. 다날에게도, 또는 어떤 이제 다른 전자결제 업체인 뭐 KG 모빌리언스나 이런 한국사이버결제나 이런 데에서도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다날의 수혜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장의 주가의 반응은 없지만 이런 이제 외부 결제 허용이라든지 인앱 결제 방지법 뭐 이런 부분들이 도입이 되면서 우리나라 전자결제 업체에도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봐요. 그리고 다날은 뭐 메타버스 관련주도 항상 이제 관련 수혜주인데, 아직 엮이진 않지만 이 부분들 잘 계속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날이 지금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에 메타버스나 이런 쪽으로도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데, 가상자산은 사실 뭐 반반이죠.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도 시대적인 어떠한 상황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런 이제 산업인 것 같아요. 이 업비트나 이런 것들이 다 가상자산이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엘프 불금이네요. 아주 불금 장대양 53%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떠한 시대가 변하면서 발생하는 하나의 산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가상자산의 또 상승이 어떻게 보면 다날에게도 또 긍정적일 수 있는 게, 다날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도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얘네들 다날이 페이코인이라는 앱을 운영을 하고 있고, 다날 밑에 이제 다날 핀테크라는 그 계열사가 있는데, 걔네들이 페이코인 앱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을 가져다가 이 페이코인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을 깔고 거기서 이제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실생활에서 어떤 이제 영화도 볼 수 있고 피자도 사 먹을 수 있고 다 한 거죠. 왜냐면 페이코인을 통한 가맹점이 수백 개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바꿔서 이걸로 실생활에서 진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다날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이야 뭐 논란이 많기는 한데, 시대적인 이런 변화 속에서 생겨난 하나의 또 새로운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이 가상 자산이 없어진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단순히 생각을 했을 때 가상현실에서 과연 어떻게 결제를 할 것이냐, NFT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NFT나 이런 것들 산업도 요새 막 커지고 있잖아요. 이것도 결국에 메타버스고, 메타버스 산업 내에서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각이 될 부분이고, 메타버스 안에서 우리가 과연 이제 물건을 어떻게 사고 팔 거냐 했을 때 현금 들고 가상현실 가서 살 수는 없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가상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메타버스가 성장한다 그러면 가상 자산도 반드시 거기에 따라서 성장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앞으로의 사업 영역 자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 부분들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뭐 긍정적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전자상거래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옛날처럼 뭐 이렇게 가서 물건을 보고 사는 시대도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딱 보고 물건 괜찮네 주문하는 순간 다날 결제 앱을 이용해, 다날 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는 순간 내일 아침 새벽에 문 앞에 택배가 오는 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상거래에 대한 어떤 결제액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뭐 여러모로 이제 다날이 지금은 어떤 이제 큰 부각을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동안의 가격 조정을 통해서 충분히 쉬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6,000원대에서만 좀 잘 지켜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전고점을 뚫어내는, 또는 전고점의 돌파 시도를 한번 하는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우리가 또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라면 지금 6,000원대가 깨지지 않는다면 저는 다날 버텨볼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의 어떠한 요소에 의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간다면, 그때 7,700원 뭐 이런 구간에 가까워진다면 차라리 거기서 저는 비중을 좀 줄이는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팔아야 될 자리라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을 계속해서 좀 더 연장할 수 있고, 더 높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반등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6,000원대 이탈만 없으면은 계속해서 추가적인 반등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 좀 더 보유를 하는 게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한 7,000원대 중후반 정도 왔을 때는 좀 비중을 줄이는 그런 전략이 현재로서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이상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요.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56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시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부터 이렇게 쭉 댓글로서 시황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상승하는 대로의 장중 댓글로서 리딩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의 리딩을 또 계속해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하는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는데, 누구나 무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버전,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또는 PC 버전이 있는데, 안드로이드 버전이나 아이폰 버전은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서 받으시면 되고요. 윈도우 버전은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모든 테마와 시장의 그날 주도 테마 또는 당일 강세 테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어플이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주식 매매하시는데 많은 도움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